제29곡. 단테는 비로질료로부터 친척인 제리델 벨로에 대해 이야기를 듣는다. 길잡이에게 재촉을 받고 단테는 돌다리를 지나 제8옥의 마지막 10번째 구렁을 본다. 거기서는 온갖 병으로 고통을 당하는 사람이 몸부림을 치고 있는데 오미 올마 몸부림치는 연금술사인 그리폴리노가 신세 타령을 한다. 또 하나 가짜 돈을 만든 카포키오가 시에나인의 허영심을 비꼰다. 많은 무리들을 보고 전대미문의 상처를 보게 됨에 이르니 눈앞이 몽롱해져 그 자리에 서서 울고만 싶은 심정에 사로잡혔다. 그러나 비로질료가 말했다. 무얼 보고 있나? 왜 너는 언제까지나 비참하게 몸뚱이가 잘린 골짜기의 망자들만 보고 있지? 다른 곳에선 내가 그렇지 않았어. 망자의 수를 세어볼 셈이라면 생각 좀 해봐라. 골짜기의 둘레는 길이가 22마일이다. 달은 이미 우리 발 밑에 있다. 우리에게 허락된 시간은 이제 얼마 남지 않았어. 내가 보지 않은 것을 꼭 봐야 할 게 아직도 남아 있다. 그래서 내가 대답했다. 내가 왜 넋을 잃고 보고 있는지 그 까닭을 생각해 주셨더라면 아마 내가 좀 더 머무를 것을 허락해 주셨을 겁니다. 스승은 벌써 떠나기 시작했다. 나는 따라가면서 그렇게 대답하고 다시 덧붙였다. 이제까지 내가 주시하고 있던 저 골짜기 속에는 내 친척 하나가 무서운 보상을 치러야 할 죄 때문에 울고 있을 게 틀림없을 거라 생각됩니다. 그러자 스승이 대답했다. 이제부터는 그를 걱정해서 마음 상하지 말도록 해라. 다른 일을 생각하고 그는 잊어버려라. 아까 나는 다리목에서 그를 보았다. 너를 손가락질하며 위협을 하고 있더라. 모두 제리델 벨로라고 부르는 걸 들었다. 그러나 그때 알타 포르테의 옛 영주에게 완전히 정신이 쏠려 너는 그를 돌아보지도 않았다. 그래서 그는 가버렸다. 아, 스승님, 그의 처참한 죽음은 하고 내가 말했다. 그 집안 친척들로서는 역시 치욕입니다만 그 원수를 친척의 그 누구도 갚지 못했습니다. 생각한데 그래서 그는 나를 보고 성을 내고 말도 하지 않고 가버렸을 겁니다. 그러니까 더욱 불쌍한 생각이 드는군요.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돌다리를 지나 다음 골짜기가 보이는 곳까지 왔다. 빛만 있으면 거기서는 골짜기 밑이 환히 보였을 것이다. 우리가 말레볼지어의 마지막 굴 위에 와서 거기 갇힌 자들이 우리 눈앞에 나타났을 때 괴상한 비명소리가 나를 향해 화살처럼 날아왔다. 그것은 쇠 대신 연민으로 만들어진 화살이었기에 나는 무의식 중에 두 손으로 귀를 막았다. 7월에서 9월에 걸쳐 발디키아나, 마렘마, 사르디니아의 어려원에서 나오는 온갖 질병을 모두 합쳐 한 골짜기에 채운다면 고통이 이점 될 것 같았다. 참상은 실로 바로 그것이었다. 고약한 냄새가 올라온다. 썩은 시체에서 풍기는 냄새다. 우리는 긴 돌다리의 마지막 벼랑을 언제나처럼 왼쪽으로 내려갔다. 그러자 시야가 한층 더 또렷해졌다. 그 골짜기 밑에서 높으신 주께 종사하는 정의의 여신이
이성에서 제과장에서 적어두었던 가짜 돈 만든 자에게 벌을 주고 있다. 에지나 섬에서 사람들이 모두 병으로 쓰러졌을 때 도끼가 공중에 가득 차 짐승은 물론이요 작은 벌레에 이르기까지 모두 툭툭 썰어졌다. 시인들의 말에 의하면 먼저 살았던 백성들은 그 후 개미 아래서 소생했다고 한다. 그러나 그때의 비참한 광경도 이 어두운 골짜기에서 다 죽어가는 망자들이 겹겹으로 포개어져 쓰러져 있는 광경에는 도저히 못 따라갔을 것이다. 어떤 자는 엎드리고 어떤 자는 반드시 눕고 어떤 자는 나무 위에 모로 눕고 또 어떤 자는 네 발로 엉금엉금 비참한 길을 기어서 간다. 우리는 일어나지도 못하는 병자들을 바라보며 그 신음소리를 들으면서 한 발 한 발 말없이 걸었다. 머리에서 발끝까지 얼룩덜룩 부스럼투성이인 두 사내가 까맣게 탄 밑바닥과 밑바닥을 맞대고 끓는 두 개의 남비처럼 서로 등을 기대고 앉아있는 것이 보였다. 주인이 기다리고 있으므로 급히 말에 빗질하는 마부도 밤샘은 질색이라 싶어 조급히 구는 사내도 이 두 사람이 못 견디게 가려운 나머지 미친 듯이 화난 것처럼 손톱으로 온몸을 긁어대는 모양에는 따라갈 수가 없었다. 손톱으로 옴딱지를 긁는 꼴은 잉어나 그 밖의 물고기의 큼직한 비늘을 식칼로 긁어내는 것과 똑같았다. 오 하고 길잡이가 그 하나를 보고 말했다. 너는 손가락으로 부스럼 딱지 홑옷을 벗기고 또 때로는 손가락을 철판 집게처럼 해가지고 긁고 있는데 이 구롱에 있는 자 중에 이탈리아인이 누구 없는지 가르쳐 다오. 내 손톱이 언제까지나 길어서 너의 도움이 되도록 빌 테니까. 보시다시피 여기서 이렇듯 얼굴꼴은 변했지만 우리는 둘 다 이탈리아인이요. 하고 하나가 울면서 대답했다. 그러나 우리의 신분을 묻는 당신은 누구요? 길잡이가 말했다. 나는 여기 아직 살아있는 이 자에게 지옥을 보여줄 생각으로 함께 옥에서 옥으로 내려온 자요. 그러자 서로 기대고 있던 자들이 떨어지더니 둘은 떨면서 이쪽을 돌아보았다. 길잡이의 말을 우연히 들은 자들도 모두 돌아보았다. 스승은 상냥하게 나에게로 몸을 돌리고 말했다. 더 물어보고 싶은 게 있거든 저들에게 물어봐라. 그래서 나는 스승이 시키는 대로 입을 열었다. 자네들의 추억이 이성 사람들의 머릿속에서 사라지는 일 없이 긴 세월을 거쳐 전해지기를 바란다. 그러니 자네들이 누구이며 어디 사람인지를 나에게 말해다오. 자네들은 추하고 괴로운 형벌을 받고 있는데 그렇다고 통성명을 하는 것을 꺼리거나 하지는 말아주기를 바란다. 나는 아레소 출신이다 하고 하나가 대답했다. 알베로다 시에나가 나를 화형에 처했다. 그러나 처형된 것과 같은 이유로 여기 떨어진 것은 아니다. 내가 농담으로 하늘을 나르는 재주를 알고 있습니다. 라고 한 것은 사실이다. 그랬더니 호기심은 많으나 상식이 부족한 그놈이 그 재주를 보여달라고 나에게 강요했다. 내가 데다로스처럼 날지 못한 까닭에 그놈은 아들처럼 여기고 있는 자를 시켜 나를 불태워 죽였다. 그러나 10개 있는 구렁 중 맨 마지막 구렁에 나는 떨어졌다.
이성에서 가짜 돈을 만들었다는 이유인데 미노스의 판결이니 틀림은 없겠지. 그래서 내가 시인에게 말했다. 도대체 시에나인처럼 허영심 많은 사람들이 또 있었을까요? 프랑스인도 여기에는 도저히 못 따라갈 것입니다. 그러자 내 말을 들은 또 하나의 문둥이가 나를 보고 대꾸했다. 스트리카는 예외일 것이다. 그놈은 알뜰하게 돈을 아낄 줄 알았어. 니콜로도 달라. 그자는 정향의 사치스런 효능을 최초로 발견한 자다. 그 씨는 시에나의 동산의 뿌리를 받고 있다. 그리고 예의 그 일당도 다르다. 깍치아 다시아는 살림과 포도원을 팔아먹고 아발리아토는 그의 재주를 과시했다. 그러나 이렇게 시에나인의 욕을 하며 너를 선동하는 놈이 누구인지 눈을 번뜩여 내 얼굴을 똑바로 찬찬히 봐둬라. 알고 있겠지. 내야로 연금술 가짜 돈을 만든 카포키오의 망령이다. 내가 잘못 본 것이 아니라면 너는 기억하고 있을 것이다. 내가 얼마만큼 자연의 모방에 능한 원숭이였던가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